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낮 10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하고 이제 그 전주에 제가 3학년 때 있었던 사건을 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3학년 때는 연도로 봤을 때 198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5년을 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야 맞는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재수하고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이제 3년씩이나 이렇게 그 재수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늦어져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61년생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이제 80학번인데, 저는 이제 5년이 늦게 이제 80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일찍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61년생인데, 그 중에는 이제 또 62년생도 또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82년도는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때 일인데,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요즘 이게 뉴스를 장식하는 그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생들이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먼저 서울법대가 정원, 1년 정원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법대 정원이 몇 명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데가 이제 서울법대로들 알고 있는데, 그의 예비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했던 친구가 제주고등학교 출신이 이제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뉴스를 장식하면서 전국이 이제 들썩이게 그냥 만들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서울법대를 진학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법대도 수석으로 입학을 했던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법대 동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현재 지금 조국 대표, 윤석열이한테 엄청나게 이제 온 가족이 시달림을 당했던 이제 조국 대표가 또 법대 82학번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말을 하면 중진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제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서울법대 출신들이니까 다 걸어가는 길이 뭐 거기서 거기려니 생각하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은 고시를 패스해서 한 사람은 검사로, 한 사람은 판사로 이렇게 진출했다가 다시 정치계로 뛰어들었고,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고시를 아예 안 보고 그냥 학자의 길을 가면서 형사법에서는 국내 1인자로 이제 얘기될 정도로 학문적 영역을 이제 넓혀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나마 이제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80학번이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82학번이니까 제가 3학년 때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기숙사가 그 지방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4년간 계속 그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마침 기숙사가 가동부터 마동까지 가나다라마에서 이제 5동이 이제 있었는데, 원희룡 신입생이 이제 배정된 그 동이 이제 가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동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경비실을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배정받은 그 방이 복도 사이에 두고 이제 바로 제가 머물던 방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제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신입생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는 이제 그 각 동별로 이제 전체 환영회를 해주고, 또 이제 각 날개별로 이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각각 따로 이렇게 그 기존에 이제 사생들이 모여서 이제 신입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이제 각자의 소감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학생,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입생이 이제 학교 입학한 소감을 이제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 자기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법대를 오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엘리트층이 되고, 또 기득권층에 당연히 이제 포섭이 되게 되는데, 자기 개인의 영달보다는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에 이제 선배들이 우하면서 이제 놀림 반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입학 초기에는 굉장히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했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운동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82년도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라서, 어, 수십 명의 경찰들이 교내에 들어와서 잔디밭에서 줄을 치고 앉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데모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위를 할 것 같은 분위기만 보이면 벌써 사복 형사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학생들을 낚고 채고 이제 체포해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학생들과 경찰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몸싸움이 늘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에 이 원영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졸업 후에라도 정치계에 그 입문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떤 민주 계열로 그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저는 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4년간을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했지만은 그 원희동 학생은 1년만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나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라는 소문은 이제 들었었고, 이제 그렇게 서로가 이제 어떤 근황을 모르는 채로 이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요즘이야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면 아무 때나 전화해서 뭐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이제 나가면은 뭐 연락이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그 조국 교수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친밀하게 지낼 그런 기회는 없었고, 이제 한참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각자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반을 잡고 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사실 서울법대 출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또 그 집단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중에 이제 자연히 이제 기득권 카르텔을 이제 형성하게 되겠죠. 그런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그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해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를 하다가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또 남편은 판사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뭐 4선, 5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민주화 내지는 민중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반해서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그 논문 인용도가 그 가장 그 많은,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로서의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그 정치계로 이제 불려 나와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그 본인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비롯해서 뭐 동생, 조카 등등 전 가족이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그 고초를 겪고 이제 다시금 또 그 한 비록 그 소수 정당이지만
정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뛰어난 두뇌, 즉 그 어떤 지적 능력은 그 자체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 뛰어난 그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넉넉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그 능력을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때 보다 그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학교 다니니까 신입생 때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 학생이 고시를 공부해서 그 검사가 되고, 또 제주도에서는 지사를 지내고, 하여튼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 밑에 들어가서 국토부장을 하면서 그 김건희의 어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명예훼손이라고 누가 고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우수한 두뇌를 그냥 써먹고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왠지 좀 아쉽고 그 재질이 아깝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기 역량을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확고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좀 더 쉬운 길을 택했을 때 그 결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결과로 그 남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재능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각자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